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자, 오늘 어떤 것을 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짜잔! 자, 오늘은 이렇게 생긴 글자로 꾸미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끈을 달면 벽걸이 장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기 방이나 아니면 거실벽에 좀 걸어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할 이 작품의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글씨를 물감으로 쓴다. 물감으로 쓰는데 친구들 한 번도 납작붓으로 써보지 않았죠? 오늘부터는 납작붓으로 글씨를 써보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했기 때문에 또 기본체를 잘 배웠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검정테두리 보이시나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검정테두리예요. 예쁜 손글씨에서 이 검정테두리는 굉장히 고급 기술에 속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서 하면 이런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물이 무엇인지 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준비물은 이렇게 뒷면에서 보는 것처럼 친구들이 도화지를 준비해 주세요. 스케치북으로 쓰는 정도의 두께가 있는 것이면 아주 좋습니다. A4 용지는 너무 얇고요. 이렇게 종이 하나, 그리고 나중에 꾸밀 수 있는 이런 끈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또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는 물감이에요. 저는 먼저 이렇게 짜놨는데요. 저는 포스터 물감을 오늘 사용할 거고요. 친구들도 집에 있는 포스터 물감을 준비해 주시고 혹시 포스터 물감이 없는 친구들은 다른 물감 종류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준비물이 있지요. 자, 여기 보면 4호 납작붓을 제가 준비했어요. 네, 4호 납작붓 보이시죠? 이 4호 두께가 없으신 친구는 3호도 괜찮아요. 네, 약간의 두꺼운 이 붓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3호 붓도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납작붓 2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네, 4호나 3호 정도를 쓰는 친구는 4호와 3호보다는 조금 더 가는 납작붓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가는 사이즈의 납작붓이 없다면 둥근 붓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없는 친구들은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둥근 붓도 두 가지 종류를 저는 준비했는데 친구들은 가장 가는 붓 하나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로는 짜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사인펜 혹은 색연필이어도 괜찮아요. 네, 색연필도 보여드리려고 저는 일단 준비했어요. 초록 색깔이죠. 네, 이건 초록색, 빨간색. 어쨌든 이런 종류의 컬러면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좀 중요한 포인트죠. 컴퓨터용 사인펜 혹은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집에 있는 네임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검정 테두리를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하러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하얀 종이를 준비를 하였고요. 스케치북으로 쓸 수 있는 종이 정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쓸 계획을 잡았어요. 메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뭐 이런 형태로 글씨를 좀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러 메리의 글자는 그냥 크리스마스 컬러랑 비슷하게 약간 핑크색으로 잡았습니다. 네, 왜 글자를 연한색으로 써주냐면 나중에 그림자와 막 이런 기법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이 온라인 때문에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정도 배우는 단계를 좀 건너뛰고 조금 더 고급 과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를 써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글자 쓸 때마다 항상 설명을 드렸죠? 망치는 것은 없다. 특히 예쁜 손글씨에서는 더 그래요. 저는 지금 4호붓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네, 글자는 좀 자유로운 글자로 즐거운 분위기로 곡선을 제가 많이 넣어서 쓰고 있어요. 좀 겹쳐서 쓰죠. 자, 이렇게 해서 메리라는 글자를 완성을 했고, 자, 그 아래에다 바로 초록색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를 쓰실 때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배웠던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머리가 큰 글씨, 즉 초성이 크고 중성, 종성이 작은 글씨로 써주면 돼요. 스자는 뭐 우리 배웠던 글씨 이런 거 있죠? 여기 위치가 보이나요? 여기 보이네요. 스자 이런 식으로 시옷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밑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판단을 하셔서 이런 글씨가 어울리는지 아니면 이런 시옷이 어울리는지를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중심을 좀 잡고 기분 좋은 글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로 선택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시옷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좀 올려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크리스 하고 겹쳐도 되고요. 네, 좀 많이 겹쳐야겠죠. 맞자 그냥 겹칠게요. 숫자 똑같이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즐거운 느낌을 주는 글씨를 써봤어요. 이렇게 글씨를 다 쓴 친구들은 이제 물감이 마르기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글씨를 다 써주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글자의 테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테두리 기법은 예쁜 손글씨 기법 중에서 아주 고급 과정에 속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 테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아니면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를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게 숙달이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있는 아주 가는 붓 있죠? 네, 이거 2호 붓이거든요. 2호 붓이나 3호 붓으로 글자에 테두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세심한 부분들은 이제 붓이나 얇은 검정색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3호 붓 혹은 2호 붓으로 검정 테두리를 이어주면 되거든요. 자, 순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은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아니면 네임펜을 이용을 해서 글자의 테두리를 좀 잡아주세요. 저는 지금 물감으로 한번 글자의 테두리를 잡아볼게요. 친구들이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두꺼운 3호 붓을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되는 2호나 1호 정도 되는 붓이 있다면 이 붓이 더 좋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자, 글자의 테두리를 할 때, 자, 이거를, 이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자를 이렇게 세워서도 하고, 돌려가면서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네, 종이를 돌려가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메리의 M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일단 시도를 해볼게요. 물감의 농도는요, 마치 요 플레 정도 되는 농도? 그거보다 약간 더 묽은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검정색은요. 네, 붓끝을 아주 뾰족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덜 마른 거 보이시죠? 네, 붓끝을 뾰족하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들을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번에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종이를 돌려야겠네요. 왜냐면 초록색이 너무 덜 말라가지고 네, 손에 묻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쪽 부분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모음의 부분과 자음의 부분이 있잖아요. 자, 모음의 부분에 자음과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을 살려서 자음을 살려줄 건지 모음을 살려서 할 게 더 예쁜지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습관으로 혹은 본인들의 생각으로 쓸 수 있는데요. 다만 모서리 두 개가 자음에 포함돼 버린 경우 네, 지금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맞자 보면 여기 모서리 두 개가 시옷에 다 포함이 돼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네, 반드시 모서리 두 개가 막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또는 두 개를 꺼내주셔야 이 글자가 글자다워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쑥 잘라버리면 이쁘지 않은 글씨가 되거든요. 이따 여기 하는 법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제가 뒤집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네, 모음을 좀 살릴게요. 모음을 살려서 그냥 과감하게 같이 내려가 주시고, 네, 리자도 약간 거칠게 터치된 이런 부분들은 네, 같이 쓱 그냥 지나가 주셔도 괜찮아요. 자, 매자의 모음도 두 개가 지금 걸리는데요. 저는 일단 앞에 모음을 살려주는 걸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런 부분도 두 개가 막혔을 경우죠. 그래서 두 모서리가 막혔을 경우에 그냥 살려줘 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오늘은 이 글자를, 그림자를 다른 재질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를 먼저 해주는데요. 혹은 이거를 제대로 정말 해보고 싶다 할 때에는 이 그림자 하기 전에 집에서 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 그림자 이 하는 터치의 순서를요, 그림자를 먼저 이 검정 테두리를 하기 전에 그림자를 먼저 하고 네,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일단 여러분들이 물감으로 그림자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재질로 그림자를 할 거여서 검정 테두리를 먼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저 볼게요. 이제 크리스마스 할게요. 이 부분, 초록색 부분들은 사실 아직 물감들이 마르지 않았고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두껍게 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머릿속에 이제 계산을 살짝 하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친구들도 다 따라 하셨을 텐데요. 포인트. 모음과 자음이 있을 때 어디를 살릴지 자기가 결정을 한다. 단 2개의 모서리가 자음이나 다른 모음에 막혔을 때에는 막혀있는 모서리 부분을 살려주도록 한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글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검정색 테두리가 끝난 거고요. 자, 이제 2차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이 글자를 썼던 붓의 호수보다 더 가는 붓으로 이 테두리를 깔끔하게 다시 겉에 표면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다시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 글자의 테두리를 두껍게 그냥 막 내가 테두리를 다 했다고 칩시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가위를 자를 때에는 하얀색 테두리를 남겨놓고 자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얀색 테두리 남겨놓지 않고 그냥 검정색으로 바로 잘라버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하얀색 테두리를 남겨놓고 자른다고 하면 이 두께가 일정하고 깔끔해야 나중에 하얀색 테두리가 보여도 괜찮겠죠. 하지만 검정색 테두리만 놔두고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네, 우리 친구들은 이 납작붓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둥근 붓으로 아예 그냥 두껍거나 가늘거나 상관없이 테두리를 더 굵게 해주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납작붓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뭐 신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테두리가 있으니까. 라는 글씨가 완성이 되었고, 그림자 주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제하기 좀 쉬우라고 집에서 있는 이런 종류 펜들을 준비했어요. 그냥 사인펜이에요. 뭐 빨간색 그리고 혹은 진한 초록이나 이런 남색도 괜찮아요. 그런 사인펜 하나, 색연필도 가능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기 쉬운 재료로 글자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 글씨의 포인트는 지금 검정색 테두리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테두리를 하고 나니까 테두리가 없었을 때의 글씨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띄죠. 이게 바로 예쁜 손글씨의 매력이고요. 이 검정색 테두리 그대로 놔두면 너무 좀 단순해 보이거나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게 글자들을 꾸밀 수 있어요. 자, 오늘은 2단계를 건너뛰어서 검정 테두리를 배우셨으니 꾸미는 것은 조금 더 쉬운 이 사인펜과 색연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재질 중에서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있는 그냥 사인펜으로 해볼게요. 보세요. 이 글씨가 마치 입체로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빛이 이쪽 왼쪽 위에서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 그림자의 방향을 따라서 이 사인펜으로 그림자를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핑크색의 글씨보다 훨씬 더 톤이 진한 컬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검정색 이 물감이 안 마른 이런 복병들이 있어요. 제가 약간 손을 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그냥 재미있게 해요. 쉽게, 어렵지 않게.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마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네,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살짝 있어야겠죠. 네, 여기는 춤을 살짝 있네.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온다 하니 어두운 부분만 찾아서 내가 이걸 그려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메리는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약간의 그림자를 좀 지어지고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흰색의 물감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 물감을 꾸밀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붓의 이 뒷부분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원래 물감 뒷부분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흰색 물감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툭툭툭 찍고 또 툭툭 찍고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그릴 수도 있겠고 또 여기에다도 좀 그릴 수도 있겠고 이런 걸 그려도 되죠? 여기에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에 약간 삼각형의 스노우를
나무 같아 보이나요? 이런 걸로 살짝씩 느낌을 내주고 꾸며도 되죠. 물 하나 더 해볼까요? 키가 큰 나무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 글자 꾸미기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테두리를 따라서 가위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는 테두리를 살짝 살려서 글씨를 자를 거예요. 테두리를 하얀색을 살리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그냥 바짝 자르거나 검정색의 반 정도만 보이게 커팅을 하셔도 돼요. 물감이 안 말라가지고 가위로 건드려졌네. 아이고 참,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누누이 말하죠. 네, 예쁜 손글씨는 절대 실수가 없다. 캘리그라피도 실수가 없다.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얘를 어떻게 살려볼까? 살려봅시다. 실수가 아닌 것처럼. 여기다 저는 눈사람을 그려야겠네요. 자, 조금 더 뚱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뚱뚱한 눈사람 발자국처럼 좀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찍고 여기는 좀 마른 다음에 눈, 코, 입을 좀 그리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글자 하나가 쭉 완성이 되었고 그림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혹시나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카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마카펜으로 그림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면 이거저거 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찍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글자의 수업은 글씨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후 시간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꾸밀지 친구들이 자유롭게 꾸며보면 되는데요.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종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저한테 초록색 종이밖에 없어서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걸로 저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품 동그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끈을 달아서 좀 매달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거 꾸미는 거는 저보다 친구들이 더 잘하시죠?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만 꾸며볼게요.
걸었습니다. 우리 알뜰방이네요. 괜찮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